반갑습니다. 범이쌤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운전하는 모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을 포함한 13개의 교통법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경찰은 7월부터 3개월 동안 새로 바뀌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퀴즈를 내볼게요. 이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거나 이번에 새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나는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근데 첫 번째에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이때 나는 지나가도 될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우회전을 하자마자 또다시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 불이지만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때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려고 하는데 길을 건너는 사람은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가도 될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엔 회전 교차로에서의 상황인데요. 내가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이때 좌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아직도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신호 위반이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을 현재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라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찰 측에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의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지나가도 단속을 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인데도 안 간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거나 화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에 만나는 횡단보도 이 부분이 7월부터는 또 새로 바뀝니다. 내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멈췄다가 지나가실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라는 규정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7월부터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일 경우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지만 멀리서 사람이 건너려고 할 때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시정지 도입이 세 번째 상황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근처에 사람이 있든 없든 잠시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요.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총 13개 항목들이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9번 항목인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상황인데요. 가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거나 그냥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왼쪽 깜빡이를 꼭 켜고 진입해야 되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 왜냐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오른쪽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게 뒷차에게 진입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뒷차에 혼동을 줄 수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가끔 회전 차량이 먼저 돌고 있는데 진입 차량이 무턱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사고가 나면 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려고 했던 차량이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 이 네 가지 상황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소식을 먼저 접한 분들은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그건 고려 안 하냐? 또는 우회도로부터 제대로 확보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라, 신호등 체계부터 먼저 바꿔라 등의 의견들이 많은데요.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도 좋지만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약하고 한쪽으로 몰린 현 상황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무단횡단 사고인데요. 보행자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곳인데도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발생하는 무단횡단 사고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매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율은 점점 발생하고 있지만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의무만 강화했지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은 전혀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나 스쿨존 제한 속도를 다시 손보고 있는데요. 왕복 6차로, 8차로 도로 등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에는 제한 속도를 이전 속도로 다시 바꾸고 있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역시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행 취지가 아무리 좋았어도 함께 개선돼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다소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